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과 전문의 신현진입니다. 오늘은 전 여러분께 신경안과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안과도 들어봤고 이 신경과도 들어봤는데 신경안과 아마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우리가 신경안과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적 혹시 있으신가요? 나는 분명히 눈이 불편한데 안과에 갔을 때 눈은 정상입니다. 눈은 문제가 없네요. 또 때로는 원인 모르게 충혈도 없고 눈곱도 없는데 계속 눈이 충혈되고 아프고 불편할 때 아니면은 사물이 둘러 보일 때 이럴 때 한번 신경안과를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사진이죠. 모나리자. 저도 무척 좋아하는데요. 근데 저는 모나리자를 볼 때마다 두 가지가 자꾸 눈에 띕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보이나요? 아름다운 미소인가요? 저는 눈과 손에 이상이 보입니다.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죠. 이 눈을 보시면은 이 황색종이라고 해서 안쪽 모서리에 작은 점이 있고요. 손에는 뭔가 볼록 튀어나온 혹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뭘까요? 이 황색종, 그다음에 손에 있는 것은 지방종인데요. 이것은 이제 고지혈증이 있으면은 나타날 수 있는 변화입니다. 아마 이 사진으로 봤을 때 모나리자는 굉장한 심한 고지혈증을 앓았을 것이라 추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재밌나요? 이처럼 우리가 전신의 이상이 눈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거꾸로 환자분들이 선생님 눈에 뭔가 이상이 있어요. 눈에 안 보여요. 왔을 때 제가 그 눈의 이상을 보고서 환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때로는 암 이런 중대한 이상을 찾아내기도 합니다. 바로 이렇게 탐정처럼 설명이 안 되는 눈과 시각 증상을 가지고 그 사람이 앓고 있는 뇌, 전신질환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신경안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선생님 도대체 그럼 어떤 증상이 있으면은 도대체 신경안과 클리닉에 가야 될까요?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설명이 안 되는 시력과 시야 이상. 두 번째로는 사물이 둘러 보이는 복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XYZ, 그 밖에 나머지 이상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분명히 나는 눈에 불편이 있어서 안과에 갔는데 선생님께서 눈은 정상이네요. 망막은 정상이네요. 큰 이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안과에, 신경안과에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예를 들어서 시력 시야는 어떤 이상이 있을까요? 제 실제 환자분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환자분은 뭔가 침침한 것 같아서 안과에 갔는데 시력도 정상이었고요. 또 안압도 정상, 또 망막도 문제 없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눈은 다 정상인 것 같은데요. 아마 눈이 건조해서 안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고 인공 눈물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눈이 불편하신 거죠. 예, 저한테 와서 보니까 환자분은 분명히 눈은 다 정상이셨습니다. 근데 시야 검사를 해보니까 시야의 반쪽, 양쪽, 가쪽이 뭔가 좀 문제가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는 뇌 영상 검사를 했을 때 저희가 시신경에 종양을 발견할 수 있었고요. 결국은 눈은 정상이었지만은 눈에서 시각 정보를 뇌로 전달하는 시신경이 압박이 되어서 생긴 불편함이었던 것입니다. 그 밖에도 우리가 이제 복시가 있을 때도 신경안과에 오시면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뇌졸중이 있거나 그럴 때에 눈을 움직이는 뇌의 중추가 침범되는 경우에 물체가 둘러 보이는 복시로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한 뇌의 생명을 위협하는 동맥류는 터지면은 뇌출혈을 일으키는 굉장히 위험한 질환입니다. 또 이런 동맥류가 있을 때 그것들이 눈을 움직이는 신경을 눌러서 우리가 복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안과에 왔을 때 눈 자체는 정상일 수 있지만은 분명히 우리가 뇌에 문제가 눈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설명이 안 되는 XYZ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 자꾸 눈꺼풀이 떨리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얼굴 한쪽이 자꾸 움찔움찔 거려요. 이런 증상. 아니면 선생님 뭔가 가끔 환각이 보여요. 뭔가 분명히 실제하지 않는데 뭔가 자꾸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선생님 눈에 작은 점들이 떠다니는데 분명히 안과에서 눈은 문제가 없다고 그래요. 이런 모든 증상들이 다 설명이 되지 않는 시각 증상인데 역시 이런 것들이 오셨을 때도 신경안과에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제 환자분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 환자분께서는 시력도 좋아서 글도 잘 보이고 하시는데 이상하게 보호자분께서 엘리베이터에 가면은 엘리베이터 글씨를 잘 못 읽는다. 우리 엘리베이터 가면은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은 그 숫자는 작은 점들이 이렇게 연결돼서 하나의 숫자를 만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연결된 숫자를 볼 때는 그걸 인식을 못 하시는 거죠. 근데 분명히 시력은 괜찮은데 어떻게 그런 점들로 연결된 숫자를 못 보시는 걸까요? 참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안과에 갔지만은 답을 못 들으셨다고 합니다. 제가 먼저 재밌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사실은 여러 가지 이미지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찬장에서 쿠키를 훔치려고 하고 있는데 의자를 밟고 서 있죠. 넘어지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부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물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분들한테 이 그림을 설명해 보세요라고 하면은 이렇게 설명을 복합적으로 합니다. 아이가 쿠키를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데 넘어질 것 같아서 위험한 것 같아요. 주부가 설거지를 하는데 물이 흘러서 저거 빨리 잠궈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동시 실현증이라는 부분인데요. 뇌에 두정엽에 문제가 있으면은 이런 여러 가지 시각 정보를 하나로 연합하는 것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단편적으로 아이가 쿠키를 잡고 있어요. 의자가 기울어져 있어요. 주부가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물이 흘러내리고 있어요. 이렇게 단편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분명히 눈의 이상이긴 한데요. 결국 눈으로 들어온 정보를 뇌에서 해석하는 그런 두중엽의 이상이 있을 때 생길 수 있는 증상입니다. 결국 그 환자는 우리가 뇌 영상 검사를 통해서 두중엽에 있는 알츠하이머, 치매를 발견하셨던 그런 분이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전신적인 몸에 고지혈증이 있거나 뇌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다양한 증상들이 눈이나 시각 증상 나타날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 안과에 가시면 분명히 선생님께서 눈은 정상입니다라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불편하신 거죠. 이럴 때 한번 신경안과 오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끝으로 신경안과에 오시면 우리가 어떤 검사를 할 수가 있을까요? 먼저 안과에 오시면 저희가 시력, 얼만큼 나오는 시력 검사를 하시게 되고, 그다음에 안압 검사, 내과에 가시면은 혈압을 측정하죠. 마치 그것과 비슷하게 눈에도 압력이 있는데 그 안압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색극등이라는 현미경 가지고 기본적으로 눈을 보게 됩니다. 이런 기본 검사를 통해서 눈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저희가 추가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검사들이 우리가 이제 안쪽 사진 검사, 눈 안쪽에 망막은 문제 없는지 사진을 찍게 되고요. 그리고 안구 단층 촬영 검사. 이 망막은 사실은 여러 개의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10개의 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층을 보는 검사들,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저는 2020년도에 이 신경안과를 배우러 이제 미국에 연수를 다녀왔는데요. 제가 신경안과를 배우러 갔을 때 저희 스승님께서 저한테 처음 한 말이 있습니다. 닥터 씨, 너가 신경안과를 배우러 왔지? 그러면은 너는 먼저 의사가 돼야 돼. 닥터 first, ophthalmologist second. 안과 의사 전에 먼저 의사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눈을 먼저 공부하기 전에 환자를 볼 수 있는 눈을 길러라. 우리의 몸은 눈 따로, 간 따로 이게 아니라 하나의 신체 장기이기 때문에 눈도 그런 여러 신체 장기 안에서 하나의 어떤 조화로운 기관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가져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안과 와서 전에 먼저 우리는 의사가 되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선 환자가 가지고 있는 증상들, 불편한 증상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는 그런 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병원에 갔을 때 선생님께서 이것저것 꼬치꼬치 깨물면은 귀찮아하지 마시고요. 아, 내가 정말 좋은 선생님을 만났구나 생각하시고 불편한 증상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까지 말할 때요. 여기에 안과인데 내가 뭐 고지혈증, 당뇨도 말씀을 드리면 될까? 하지 마시고요. 가지고 있는 모든 증상들을 다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 병원에 가면은 선생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지 마시고요. 자기가 갖고 있는 질환이나 또 먹고 있는 약들을 좀 정리해서 갖고 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안과는 눈만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실질적으로 눈을 도와주는, 눈을 움직이는 근육들, 또한 눈에서 들어온 정보가 뇌까지 가는 길, 또 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통합적으로 보는 것이 바로 안과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십니다. 선생님, 눈이 좋아지게 하는 약이 있나요? 또 운동이 있나요? 말씀하시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정기 검사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과에서 망막 안저 촬영, 그 다음에 단층 촬영, 이 두 가지를 50세 이상 되시면 1년에 한 번 정도 검사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또한 늘 평소에 자기 몸을 건강하게 하는 습관들, 운동이나 금연,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고, 또한 평생학교와 같은 좋은 건강 강좌를 통하여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지식들을 끊임없이 쌓아나가시면 더욱더 우리 몸이 건강해질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눈눈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신경안과 질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라고 하죠. 100세 시대에 소중한 눈 오래오래 잘 간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